안전 안내 문자가 매일 오니까 좀 무심해지나 싶다가도 그래도 확진자 수 문자로 오면 또 유심히 보게 됩니다. 토요일에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 46명이었고 일요일에는 45명이었지. 부산 전역에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있는데 그래도 오늘부터 방역수칙이 좀 강화됐다고 하니까 좀 시간이 흐르면 상황도 좋아지겠지. 코로나19 상황 오늘도 진단해 보겠습니다. 네,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말에만 부산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총 91명이었습니다. 뭐 좀처럼 좋아지질 않네요, 상황이. 네, 지금 부산은 유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작년 11월 3차 대유행보다도 좀 더 심각한 상황으로 가고 있어서 예. 걱정이 되는데 이제 그런 위기감이 지금은 좀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더 우려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지금 평일 검사 수가 보통 한 4천에서 5천 정도 검사가 이루어지는데 예. 수요일날 검사 수가 한 3천대로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 합쳐서 91명이 또 발생을 했고 그리고 이런 발생한 확진자 수뿐만이 아니고 부산 지역 전체 특성을 보면 저희가 통계해 보니까 3월 31일부터 4월 6일까지 보니까 전 지역에서 이제 생기고 있고 특히 사구가 93명으로 가장 많고 그다음 서구 38명, 진구, 영도구, 남구 그리고 해운대구, 사상구 잘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좀 이런 양상이 전 지역에 이 감염이 퍼져 있으면서 조용한 감염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네. 그래서 교수님께서 저희 네. 방송할 때마다 증상이 있으면 꼭 검사를 받으시라 이렇게 당부를 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예.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서 임시 선별 검사소에서 검사받고 확진 판정받은 대학생이 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그 학생 2명이 아마 다행히 이제 의심 증상이 있는데 이제 그냥 약 먹고 있지를 않고 그래도 가서 검사를 해서 확진이 됐는데 아마 접촉자 70명 대상으로 추가 검사에서 또 같은 과 학생이 3명이 더 확진이 됐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역학조사상으로는 결국 그 학생도 가족 내에서 감염이 돼서 전파가 된 사례로 볼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같은 과 학생한테 전파가 된 건데 네네. 지금 현재 부산 시내 대부분의 대학에서 지금 확진자가 그 학생들 가운데서 생기고 있어서 예. 그래서 아마 일부 대학은 거리두기 2단계 동안은 전면 비대면 수업한다고 하는 데도 있고 그리고 한 2주 정도만 비대면으로 하다가 다시 이제 결정을 하겠다는 곳도 있어서 이 학생들이 이제 활동량이 많으니까 아마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좀 신경이 많이 쓰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증가하는 양상이 뭐 부산만 그런 게 아니라 아마 전국적으로 지금 다 그런 영향들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근데 유흥업소 관련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2단계 격상할 때 유흥업소 계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좀 이 중단을 집합금지를 빨리 하는 게 효과적일 텐데라는 마음이 있는데 워낙 또 이분들이 오랫동안 고생을 하시고 힘든 그게 있으셔가지고 아마 시간 제한 정도로 했는데 어제도 이제 15명 추가되면서 거의 이용자가 83명, 종사자가 69명, 접촉자가 220명, 엄청난 수죠. 네. 아마 부산 유행이 아마 기폭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고려하다가 오늘부터 유흥시설에 대한 영업금지 조치가 내려지는데 요거 이제 효과를 좀 보려면은 언제쯤 되면 될까요? 결국은 한 1, 2주 경과를 봐야 될 텐데 사실은 지금은 유흥업소로만 된 게 아니라 곳곳에 이제 집단 감염들이 지역사회에 다 생기고 있기 때문에 참 그래도 어쨌든 이 부분으로 인한 확진자 부분은 한 1, 2주 정도 조금 경과를 봐야 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장 서울시장 오세훈 시장은 유흥업소 같은 경우에는 한 12시까지는 영업하게 해주고 식당 한 10시까지 해서 그러니까 지자체와 이제 중앙방역대책본부 간에 엇박자가 날까봐 좀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그 뉴스를 보고는 정말 서울시장님이 조금 전문가들하고 좀 더 논의를 하시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야 되는데 물론 시장 입장에서는 시민들을 생각하다 보면 그 종사자들도 시민이니까요. 걱정을 하는데 저희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결국은
마스크를 벗고 환기가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감염 전파에 아주 고위험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거를 어느 시설을 싫어하고 좋아하고의 차원이 아니라 이게 아주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우리 부산만 봐도 아주 이렇게 대표적으로 이 유행에 아주 이제 기폭제가 된 역할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 입장에서는 이 보상이나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서울하고 수도권하고 지금 부산인데 만약에 서울이 그렇게 확 돌아서 버리면 부산에서도 부산도, 당연히 융업소 관련 뭐 영업하시는 분들은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어서 사실 그 부분도 정말 걱정이에요. 맞습니다.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요. 예. 그래서 아마 질병청에서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그냥 그렇게 가만히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나 이때까지 많은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 부분으로 잘 설득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직 새 부산시장은 뭐 이 언급은 지금 없으니까 우리가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백신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백신 이야기를 너무 하는데. 이야기해야죠.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상반기 중에 좀 많이 맞게 돼 있었는데 이게 지금 여러 가지로 뭐 우리 방송을 쭉 들으신 분 잘 아시겠지만 뭐 이제 지금 조금 바뀌었지. 뭐 이렇게 접종하는 그게 방법이. 네, 맞습니다. 지금 또 아스트라제네카가 이제 유럽에서 혈전 문제로 해서 잠시 중단됐다가 오늘부터 이제 30세 미만을 제외하고 30세 이상부터는 또 접종을 가능하다는 전문가 판단과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그런 부분이 좀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백신 접종 후에 항체 형성 기간이 14일이 지나서 확진된 사례가 총 40명. 그러면은 이분들은 백신을 접종하기 전부터 이미 확진이 되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까?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백신 효능은 100%의 백신 효능을 가진 백신은 거의 없거든요. 그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독감 백신 같은 경우도 40에서 60%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만약에 효능이 80%라면 접종자 중에서 20%는 감염이 생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20% 생긴 분들이 중증으로 이행이 안 되고 그리고 사망하는 분들이 없다면 이것도 저희가 효과가 있는 걸로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고 2주 지나서 확진된 사례가 10만 명당 어제 이제 발표를 한 게 6.2명 정도라고 좀 하거든요. 근데 이제 백신 접종하지 않은 인원들이 13만 7천 명 중에서는 그 10만 명당 한 발생률이 79.3명, 거의 80명이죠. 그런데 이제 또 생겼던 2주 후에 생겼던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 더 이제 경증 상태로 끝나버리는데 백신 접종하지 않은 분들은 이 중에서도 중증으로 넘어가는 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의 데이터는 저희 전문가들은 보면 다 알긴 하지만 일반 분들이 보고 생기네? 그럼 효과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겨도 확실히 덜 생기고 혹시 걸린다고 해도 경증으로 끝난다. 이 사실을 지속적으로 좀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죠? 맞습니다. 중요한 부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백신을 안 맞는 것보다는 맞는 게 훨씬 효과가 크다. 쉽게 말하면 이 말이지. 네, 요즘에 이제 또 혈전 부분 이야기도 이슈가 많이 되는데 사실 여성 호르몬제가 사실은 이런 혈전 부분을 부작용을 생기는 게 거의 20대 30배 높다라고 더 높다는 데이터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부분이 이제 이익이 위험보다 높기 때문에 지금 많이 사용들 하고 있는 중이고 그런 거하고 비교하면 이번 아스트라제네카 백신하고 이런 부분의 논란은 뭐 이렇게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감하지만 사실 좀 그런 비교를 해보면은 조금 소모적인 부분이 아닌가라는 부분의 생각들을 전문가들이 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이 아닌 다른 후보 백신이 좀 있다면은 선택의 여지가 있지만 지금의 유행의 상황이 악화일로에 가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그런 부분의 논쟁보다는 빠른 신속하고 안전하게 접종하는 시스템과 그런 부분의 진행들이 빨리 되는 게 필요하겠죠. 교수님 첫 번째 접종 받으셨잖아요. 두 번째 접종 언제 받으세요? 두 번째 접종이 5월 말 예정이긴 한데요. 지금 그 원래 10주에서 또 12주 접종을 좀 고려하고 1차 접종을 많이 늘린다는 정부 방침이 있어서 조금 변경은 가능한데
어쨌든 저희 직원 중에서 한 명도 백신 접종하는 바람에 가족들 다 감염이 됐는데 우리 직원만 감염이 안 된 사례도 있어요. 아, 예. 그래서 꼭 이게 대상자가 되시면 면역 반응 때문에 두려워하시지 말고 지금 현재까지는 큰 안전상의 문제도 크지는 않으니까 꼭 접종을 하셔야 됩니다. 야, 예, 교수님. 오, 왜 그런 소식을 중요한 지금까지 말씀이시네. 숨기셨어요? 저는 묻지 않아도 그런 건 말씀을 해주셔야죠. 맞습니다. 가족들은 다 걸렸는데 본인만 안 걸렸다고요. 그렇지. 백신을 맞아서. 야, 일단 맞습니다. 야. 2회 접종해야 되는 걸 한 번만 맞아도 그런 효과가 있다. 예. 맞습니다. 오늘 긍정적이면서 좋은 정보였습니다. 예. 그런 아, 얘기는 그래요? 제 한 번만 여쭤보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그냥. 예, 한 번 맞으시면 안 되고 그래도 두 번은 맞으셔야 예. 됩니다. 아, 예, 당연하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교수님 예. 또 참고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으셨습니다. 예,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맞을 거고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지금까지 동아대 감염내과 정동식 교수였습니다.